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오전 강의 끝나고 좀 일 보고 오후 강의 하기 전에 입찰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 싸게 받아야지. 낙찰가를 좀 낮게 받을 수 없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요. 이 공격적인 입찰가를 약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과 하락하는 요인에는 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가격에 조정받을 때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전세가도 흔들리고 매가도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는 조금 피해서 그 지역을 들어가야 되죠. 또 이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권에서 유동성장 보셨죠? 비규제 지역으로 유동성의 그 자금이 흘러가는 거 보면요. 이 공급 물량보다 무서운 게 유동성의 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3 탄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전세가율을 뽑았습니다. 아론 사이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3 탄에서 소개해 드렸죠. 찾는 방법은 알려 드렸어요. 여기 전라북도 전주시는 평균 전세가율이 84% 입니다. 84%. 어 덕진구와 완산구로 나뉘긴 하지만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매매 가격이 1 억이라고 하게 되면 전세는 8,400만 원, 1,60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갭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 2010 년도에 저희가 낙찰된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 감정가가 8,400 이고요. 전용 면적이 18 평이면은 23 평형, 24 평형 아파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요 아파트에 13 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23%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높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123% 이런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낙찰가율이잖아요. 전주시에도 2010 년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시세 그래프를 볼게요. KB부동산 리본에서 갖고 온 겁니다. 낙찰 당시의 시세입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요 중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감정가가 좀 낮았었잖아요. 감정가를 보시게 되면 8,400 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8,400 정도면은요. 요때 감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감정되고 경매가 진행된 사이에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거의 1 억이 1,000만 원 이상 올랐던 거죠. 그래서 시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가격을 보시게 되면 1억 300 이면은 높게 받은 거 아닌 것 이렇게 '낮게 받은 게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상위 평균가가 1억 700 이었으니까 거의 1 억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요. 2011 년 1년 후의 모습은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낙찰받아서 전세 세팅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1,000에서 1,600만 원 들어갔는데 3천 정도 상승했다고 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그런 예였죠. 근데 요는 이다음부터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가격이 오른 후에 꺾일 거는 저희가 항상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인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꺾일 여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멀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위에는 매매 가격이고요. 밑에는 전세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매매 가격의 강도예요. 매매 강도, 전세 강도라고 해서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밑에는 공급 물량입니다. 입주 당시의 모습인데요. 2009 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3 년부터 입주 물량이 좀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또 없었어요. 2016 년부터 2018
2018년 초까지 2018년 17년 말까지는 공급 물량이 없었어요. 이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입주 물량이 다시 시작된 게 2018년부터 공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올해 지금도 입주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매매가도 조정을 받았고요. 전세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급 물량 받고 가지고만 대입을 시켰어도 가격이 상승하고 내리는 데에는 공급 물량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M자를 기억하라는 말씀드렸던 그 앞에 영상이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M자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2010년도에 낙찰받았을 때입니다. 이때의 시장 강도는 거의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요때 낙찰을 받았어요. M자를 그리고서 두 번째 M자일 때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시장 강도가 앞에가 더 컸어요. 근데 우리가 매입 시기 자체가 요때였기 때문에 이때 사서 한 번 하고 두 번 M자에서 꺾어질 때 매도 타이밍. 요때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요. 아까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나고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꼭 갖고 있는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완상구의 멀티 차트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그 중에서 우리 아파트는 조정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물건이에요. 이 아파트가 지금 감정가가 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낙찰을 10년 전에 받았을 때 1억 300인가 받았는데 현재 가격은 1억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될 물건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시세 흐름이에요. 위에 빨간 거는 매매 가격이고요. 밑에는 전세 가격입니다. 세 개 줄이 있는 거는 상위, 평균, 하위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상위, 평균, 하위의 가격. 근데 이 아파트 자체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실수요층이 탄탄한 그런 아파트예요. 그렇죠? 전세 가격이 매가에 영향을 고바로 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매매 가격이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평균 일반가가 1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전세 일반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 물건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2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위로 보게 되면요. 매매가는 1억, 전세도 1억이 되네요. 5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이 물건을 제가 낙찰을 어떻게 받겠어요? 공격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꼭 100%를 넘기란 뜻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은 조금 많이 낮아 있는 편이에요. 거의 80%대입니다. 80%대에서 90%를 넘어가고 있죠. 기존에 만약에 80%대 중후반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여서 90%를 넘겨도 낙찰 받아도 세팅하고 나면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서 들어가게 돼도 벌써 갭이 줄어 있죠. 지금 84%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 단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마음이 예, 우리가 지금 매매 가격이 비싼 서울 수도권 뭐 이런 아파트 막 10억 단위, 뭐 6억 단위 뭐 이런 아파트를 보다 보면은 지금 보이는 이런 1억의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어디든지 실수요층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전세로 매매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예, 경기권이었죠. 지난 3탄에 보여드렸던 경기권에서 전세가율을 내가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84%였지만 서울 경기권에서도 80%대가 의정부가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파주시, 고양시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 여기 있네, 김포시 71%죠. 이렇게 이 프로스를 10%씩만 올릴 수 있다 그래도 저희가 실투금은 좀 줄일 수 있겠죠. 3억 원의 기준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걸 1억 원으로 아까처럼 간다 그러면요. 1억 원에 70%면 7천만 원, 80%는 8천만 원. 거기에서 10%를 내가 높게 받거나 하게 되면은 그쵸. 전세가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2천만 원 갭이 1천만 원 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전세가율을 10% 높일 수 있다면 낙찰가율을 10% 낮출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부동산 상승장에서는요. 공격적인 입찰가를 써도 수익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매도 타이밍이에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쭉 거주하잖아요. 아까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싸게 받아서 높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다가 팔려고 봤더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쪼끔만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요. 그래도 내가 거주하면서 낙찰받아서 거주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수익을 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경매를 이용해서 실주금을 최소화하자. 상승장에서는 공격적인 입찰가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남은 오후 시간 저녁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